원래는 이 많은 지역 중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어디가 제일 유리하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항상 묻고 싶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럼 저는 항상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첨될 자신이 있냐.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내 집 마련에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뉴홈, 새집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의 주요한 입지에도 꽤 괜찮은 가격에 공급이 될 예정이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견은 좀 엇갈려요. 여전히 비싸다 아니면 왜 누구만 로또 청약 기회를 주느냐 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요거 들어가도 괜찮을지 김인만 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이런 거는 왜 이름을 새집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뉴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문을 뉴스페이퍼라고 하면 좀 다른 거예요? 왠지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뉴홈. 뉴홈 발음도 어렵고. 새 집은 좀 그렇잖아요. 왜요? 헌집 줄게 새집다오. 아 그런가? 네. 아무튼 뭐 이름은 좀 멋있게 중간에 땡땡 또 붙여가지고 뉴홈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뉴홈 관련해서 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많아요. 예. 종류도 많아요. 관심만큼. 네. 사전 청약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네. 복잡합니다. 일단 복잡해요. 네. 뉴홈은 뭐고 네. 사전 청약은 뭔지 찬찬히 좀 알려주세요. 뉴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있었어요. 원래 공공분양이 있었는데 현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가 뉴홈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특별하다면 이제 유형이 세계 유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기존에는 일반형이라고 해서 그냥 시세 대비 80%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두 개를 더 추가를 하죠. 나눔형과 선택형으로 추가를 하는데 나눔형은 시세 대비 70%더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겠다. 근데 너무 저렴하잖아요. 우리 세금이 투입이 되니까. 대신 시세 차익도 70%만 인정해 줄게. 나머지 30%는 공공이 환수하겠다라는 게 이게 나눔형입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시세 차익은 나중에 팔 때 애기니까 좀 저렴하게 분양받는 것도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선택형은 6년 살아보고 임대로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을 받든지 받지 말든지 하라라는 게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섞여 있어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입지가 좀 좋은 곳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지역의 물량이 어느 정도로 풀립니까? 사실 입지는 다 좋아요. 전부 다? 이게 뭐 사실 상대적인 비교고요. 네. 입지가 좋은 만큼 또 분양가가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가 좋으냐라고 찍어달라고 하면 사실 찍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해라.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을게요. 네. 그냥 아무거나. 어느 동네에 몇 개 나오는지만 알려주세요. 아무거나 하면 다 네. 좋은데 이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자, 6월, 9월, 12월 세 달에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에 7,000호 정도만 공급하려고 했는데 올 2월 기억나시나요? 네. 사전 청약 한 번 있었거든요. 뉴홈, 첫 그때 뉴홈 있었죠. 뜨거웠죠. 네.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웠단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죠. 탄력을 받은 겁니다. 우리 정책이 드디어 먹히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확대하는 거죠. 네.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그러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물량 또 7,000호가 아니라 10,000호를 공급하겠다. 라고 해서 야심차게 나왔습니다. 정책도 물 들어올 때 노젓고 막 그래요. 기분이 좋아졌죠 이제. 이거 우리가 드디어 먹히는구나. 네. 내가 만든 게 뉴홈이 우리 정부의 뉴홈이 먹히는구나 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는데요. 지금 6월이니까 6월은 나눔형, 일반형 두 개가 나오는데요. 나눔형부터 보면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에 932호 물량 제법 많습니다. 안양 내곡에 LH인데요. 204호.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고덕 강일 3단지에도 595가 나옵니다. 요거 토지 임대부. 그러니까 네. 토지는 서울시 땅이고요. 건물만 분양을 받는데 저렴하게 잘 나오고 여기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동작구 수방사 255호가 일반형 그러니까 시세 대비 80% 물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 마음에 드는데요. 뭐 어디라도 해도 다 좋을 것 같고요. 자, 9월은 더 많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죠. 하남 교산 신도시가 452호 나오는데 3기 신도시가 하남 교산이 있고요. 고양 창릉이 있고 남양주 왕숙이 있고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남 교산이 1등 했거든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입니다. 9월에 나오고요. 네. 서울은 마곡 10-2번지 SH인데요. 260호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안산, 구리, 군포, 화성, 동탄 신도시, 인천 계양 신도시도 있고요. 9월에 나오고 12월에는 눈에 띄는 게 대방동에 또 군 부지가 있습니다. 군대 부지를 일반형으로 공급을 하고요. 안양, 관양, 고양, 창릉 신도시, 마곡 택시 차고지, 남양주 왕숙 이렇게 여러 가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많은 지역 중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어디가 제일 유리하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괜찮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항상 묻고 싶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 그럼 저는 항상 되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첨될 자신이 있냐.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좋다. 아, 당첨될 조건, 네. 당첨될 결심이 되어 있느냐. 결심이 아니고 조건을 봐야죠. 네. 누구라도 다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 말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네. 매월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 중에 금액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인천 계양에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요. 그때 커트라인이 제 기억으로는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10만 원씩 20년 동안 놀라지 마시고요. 네. 20년 동안 납입하신 분이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 그러면 20년 정도 납입하신 분들이라면 어디가 좋아요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동작구 수방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네. 그 정도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동작구 수방사 얘기는 이 얘기는 참 많이들 하시던데 네. 이게 노량진역 고 인근에 있는 맞아요. 그 땅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왜 좋다고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 한강변, 한강 조망이 나오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얼만데요? 여기? 전용 59, 25평 아파트 기준에서 보면 8억 7천 정도 나왔거든요. 아,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저렴하다고 보는 게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그 옆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2011년에 입주한 레미안 아파트가 있는데 걔가 전용 59 기준입니다. 59가 13억 좀 넘어요 지금. 그 동네의 다른 구축 아파트 대비해서 네. 그러면 2011년 입주한 아파트가 13억이 넘는데 8억 7천이면 이것도 시세 차익 뭐 환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일반형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입주한 지 한 25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 가격이 한 8억대예요. 8억, 7억 후반, 8억 초반대 정도 되기 때문에 25년 된 아파트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들 얘기를 많이 하신다. 가격 관련해서는 뭐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게 우선 좀 배려해야 되는 분들이 청약하라고 짓는 집인데 비싸다, 싸다 뭐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네네. 일단 저렴한 건 사실이고요. 이제 왜 논란이 되냐면 네. 그거예요. 자, 8억 7천이죠. 대략 잡아서 이제 9억이라고 우리가 잡는다면 옵션 하고요. 9억이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 디딤돌 대출이 4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받게 되면 돈이 없으면 전세로 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주 의무가 또 들어가요. 전매 제한 3년에 네. 재당첨 제한 10년, 거주 의무는 본청약 때 이제 결정이 되는데 3년 아니면 5년이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못 주잖아요. 그럼 돈을 5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5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렇죠. 신혼부부 입장에서 자기 돈 5억이 어딘가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당첨이 돼야 되는데 혹은 엄마 아버지한테 좀 빌릴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금수저 청년 혹은 금수저 맞- 신혼부부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거잖아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 정도 돈을 안 해주면 하지 말라는 거냐. 그냥 입장을 바꿔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뭐 어떤 요건에도 특별 공급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무주택자들 뭐 나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2023년 6월에 내가 여기에 들어간다 5억이라는 돈을 신혼부부 입장에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없죠. 그리고 이게 본청약은 내년 9월이고요. 입주는 2027년 예정입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사실 5억 어떻게 말하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계산 좀 해보고요.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안 되는 분들은 아쉽지만 다른데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전용 59가 물론 나눔형입니다만 3억 3천 정도 나오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저는 신도시잖아요. 네. 3기 신도시에 전용 59가 이 정도 나오면 저는 남양주 왕숙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이게 없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고요. 당첨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일단 당첨이 되면은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거 못합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네네. 이게 특별 공급도 유형이 진짜 다양해요. 네네. 제가 보기에 이건 거의 대입 입시 전략 수준인데 유형별로 우리 네. 맞춤형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다. 신혼부부 특공 대상은 되는데 가점으로 점수를 내잖아요. 점수는 내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신혼부부는 7년 이내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혼부부 안 되는 거죠. 꼭 안 될 거라는 편견. 아니 안 되잖아요. 7년. 아니 질문이 가끔 올라오는데 네네. 재혼 부부도 되냐 이거 재혼돼요. 재혼 됩니까? 3혼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은 없는 거죠. 그렇죠. 혼인 그쵸. 신고하고 7년입니다. 그렇죠. 7년이고 네. 자, 우선순위가 있는데 자녀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불리하군요. 청약을 하셔도 안 됩니다. 이게 점수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있는 분들도 하는데 없는 아니 사람이 단언컨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점수가 낮잖아요. 자녀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들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안 되는 거잖아요. 운이라도 따라야 된다면 운이 뭐예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생애 최초로 가든지 차라리 뭐 청년이면 청년으로 가든지 노부모 만 65세 이상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봉양으로 가든지 뭔가 좀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되고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가 3명이야. 그거는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예비 신혼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요. 신혼부부도 기간으로도 점수를 산정하거든요. 예비 신혼부부는 점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생애 최초나 다른 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죠. 생애 최초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일단 있다. 자녀가 많으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요. 세 자녀 이상이 유리하다. 네. 근데 흔치는 않으니까. 흔치는 않으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요. 세 자녀 이상은 뭐 부의 상징이라고도 하고. 자, 일반 공급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 이런 것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쪽도 가점으로 하는 거죠? 가점이 아니고요. 네. 아까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청약하게 되면 무주택은 맞겠고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점수, 통장 기간은 민영주택이에요. 이쪽은 공공이니까. 공공이니까 그게 네. 아니고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그러면 아니 나는 그냥 통장에 한 1억 있는데 그냥 꽂아버릴까? 플렉스. 네. 안 되죠. 안 그런 돼요? 거 아니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버리게 되죠. 아유, 그러면 안 되겠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월 10만 원만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꾸준하게 10년, 20년 납입하신 분들이 드디어 20년 만에 열매를 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는 한 3년, 5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로또보다도 힘들지 않을까. 야, 10만 원으로 2,400 만드신 분은 이기기가 어렵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되더라고요. 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계시다고요? 이 청약 시장이 전쟁이군요. 네네. 자, 자산과 소득 기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나 집도 못 사는데 그냥 플렉스 하려고 차라도 그냥 수입차 비싼 거 사신 분들은 안 됩니다. 예,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자동차 기준은 좀 빼줘야 되지 않나 어. 싶기도 하지만 또 이게 비싼 돈 있는 사람들은 좀 걸러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소득도 월 평균 소득 기준 충족해야 되는데요. 3인 기준에서 홀벌이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 혼자 버는 사람들은 650만 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콧벌이 650만 원 네.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네네. 자, 집이 있을 때는 집이 있으면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집 있으면 안 되죠. 안 무주택자들만 되죠. 되는데 안 되죠. 이게 부동산 기준이 뭐냐면 이제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나 빌딩 하나 있어.
네? 집은 없는데 전세 사는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런 분들 걸러내야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요? 건물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전세 살아요. 왜 내 주변엔 한 명도 없지? 저는 집은 있어요. 없는데 그래서 빌딩 있고 이런 사람. 왜 안 사냐고 물어보니까 필요가 없대요. 나 지금 돈 잘 버는데 굳이 아파트로 그 돈 벌고 싶지 않다. 자, 어딘가 그런 분이 계시다고 치고. 아니면 뭐 땅 네. 같은 거 아니면 부모님이 물려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억은 왜 2억이냐면 시골에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면서 상속 받을 수도 네. 있잖아요. 농가주택이면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네. 이런 거는 저렴한 거는 봐주겠다라는 입장에서 2억 550만 원 정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정도 부동산까지는 인정을 한다. 네네. 근데 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그 정부에서 요걸 얼마짜리로 보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당첨이 되면 서류를 제출해요. 서류 제출하면 정부에서 다 검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약간 애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될까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회보장 시스템에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힘들게 당첨이 됐는데 어휴. 이게 살짝 넘어가지고 부적격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짜리인지는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요거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가시고요. 맞습니다. 이게 청약 들어갈 때 왜 거주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서울 물량은 100% 서울이고요. 그러니까 동작구 수방사는 서울 거주자 100%인데 네. 다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50%는 인천, 경기도 분들한테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자녀가 아니면 서울 100%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남양주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해 주고요. 경기도에 20%,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도 물량들 골고루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남양주 왕숙이나 안양 매곡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덕 강일이나 이게 동작구 수방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 청약이잖아요. 네네. 그럼 계약금은 언제 냅니까? 계약금은 일단 사전 청약 이게 전생의 나라를 구해가지고 네.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서류만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검사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나도 오케이가 나오겠죠. 당첨이 되면 내년 9월이 본청약 예정이거든요. 네. 9월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자동 당첨이 되겠죠.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계약금 10% 내야 되고요. 나머지 돈은 이제 뭐 중도금 내고 2027년 잔금 예정이니까 뭐 그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이게 공공분양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추후 일정을 짧게 전매 제한이 몇 년이에요? 전매 제한 3년 적용되고요. 재당첨 10년 적용되고 거주 의무는 지금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이 추정 분양가거든요. 네. 내년 9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3년 아니면 5년 적용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연구소 김임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